지금도 제 그게 아니에요. 자, 얘들아 이제 가자. 자, 들어와 다시. 야, 윤수야, 너는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너도 회원 가입했어? 아니요. 거참 신기할세. 알 수가 없네. 이거 저번 주에 쓰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왜 오늘은 이게 바뀌었지? 자, 일단은 오늘 그 선생님이 올려준 지구온난화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자료는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관계되어진 개요소를 갖다가 선생님이 썼던 것들을 거기다 올려줄게.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에서 나중에 뻗어나가는 줄기가 뭐냐면 지진, 에너지, 플라스틱 이 세 가지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 지금 거기 목동 쪽도 그렇고 지금 우영이하고 저희 준호가 있는 그쪽 지역도 아마 좀 이제 대회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 학교들은 아닐 거야. 근데 작년에 역삼중학교에서 뭐가 나왔냐면 생물의 진화에 관계되어진 부분이 나왔었어, 문제가. 나머지들은 그냥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었는데, 이 역삼중학교 생물의 진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유전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건드리고 넘어가는 거여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 근데 아까 이 메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꾸로 이용하면 생물의 진화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공간상의 교육으로 이야기를 하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진화의 단계로 설명해보는 것도 하나의 그 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선생님이 그냥 접근을 할 때 교육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구현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 좀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 아까 챗 GTP 얘기했잖아. 챗 GTP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어디서 확인해 보면 되겠어? 메타버스 공간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왜? 누구랑 얘기해야 되니까. 챗 GTP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할 때 지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다른 것 알고 있지? 어떻게 달라?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얘기해보자. 알고 있는 데까지만. 지금 4세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4.0이 나온다잖아. 그치? 어떻게 달라? 그 기존의 인공지능은, 네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뭐냐? 종이냐? 뭐냐? 인공지능. 뭐냐? 인공지능. AI. 어떻게 돼? 챗 GTP야, GPT야? GPT요. 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틀렸어요 안 하지? 틀린 건데? 저번 시간에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얘기면 다 통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보자. 이거하고 얘하고 같은 거냐? 아니요. 어떻게 달라? 네.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인공지능하고 여기에는 GPT하고 같냐? 같은 알고리즘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우야 설명 좀 잠깐 해볼래? 알고 있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챗GPT는 기존의 AI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단지 학습량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네. 원래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단어를 갖다가 하게 될 때 1000단어가 기본이었어. 1000단어. 근데 이게 1000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이 그거에 대한 이 사고를, 즉 생각을 불러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뭘 갖다 늘렸냐면 학습량을 갖다가 늘렸더니
뭐가 생겼냐면 본인이 이걸 근간으로 해서 바로 판단하고 제시하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근데 이 판단하고 제시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학습량을 늘렸잖아. 이게 바로 뭐야? 심화학습이지? 그 심화학습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딥러닝이라고 하지. 근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근간으로 해서 이 GPT는 뭐 어떻게 다르냐면 얘하고 또 다르다. 왜냐면 이 지금까지 심화학습을 하는데 학습량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얘 지금 1000단어잖아. 그럼 얘가 10만 단어라고 쳐.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이 학습량보다 곱하기 여기다가 1000을 했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학습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건 아까 알고리즘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 GPT는 기존에 있던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갖다가 생성을 갖다가 모두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로직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어서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모두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한 이 부분의 줄기를 다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뼈대로 만들어서 연결해 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을 갖다 하게 되면 이 GPT가 어떤 대답들을 갖다는 너무 정형화되어진 대답들을 갖다 하잖아. 근데 이게 생각에 의한 대답이 아니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찾아내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들을 그대로 제시해주는 단계야. 근데 아직까지 이 GPT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하지 못하는 건 이거 못하지. 창의적 사고. 근데 창의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 AI가 있지. 누구야? 이거 혹시 아는 사람? 누구? 창의적 사고를 갖다 했던. 근데 지금 다 꺼버렸잖아. 어디서 만든 거? 구글. 이 챗봇 이름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글 챗봇 2대가 뭘 만들었어? 언어를 만들었지? 이 언어를 갖다 만든 챗봇은 지금까지도 전원이 오프된 상태에서 못 나오고 있어. 잠깐 켜가지고 그 언어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해서 암호화되어진 부분을 갖다 찾아냈는데 그 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간의 혐오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챗봇은 아직까지도 전원이 오프되어진 상태. 켜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고를 갖다가 가진 얘네들이 사람들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라고 놓고 본 거야. 근데 이 GPT하고 여기 있는 챗봇하고 이 수준에 대한 비교를 갖다가 부등호를 나타냈을 때 얘가 한 수준 더 높다. 근데 우리가 열광하는 거는 이 챗봇이 아니고 얘잖아. 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열광하는 이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어서? 정답.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쓰는 유저가 구글이고 여기에는 GPT를 갖다 쓰는 건 유저가 누구야? 우리들이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과금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이 구글에 대한 챗봇은 과금이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치잖아. 뭐라고 나올 거 아니? 아무거나? 아니야. 김지환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아무거나 나올 수도 있겠는데 김지환이 만약에 지금 서원중학교를 다니잖아. 그럼 서원중학교 급식 메뉴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 급식 메뉴 왜?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이 로직에 따라서 드러날 수 있는 연결고리인 거잖아. 서원중학교의 급식 메뉴 너하고 연결고리가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가 여기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보의 정확성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떨어지지. 근데 내 GP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아. 이 GP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입력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돼. 근데 입력의 양을 갖다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누가 해? 유저가 한다. 기본적인 유저가 입력을 갖다 해주게 되면 다양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GPT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져.
그래서 이걸 갖다 꼭 꺼내는 거야. 근데 이 구글은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챗봇에다가 집어넣는 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글자가 아니고 사진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구글 챗봇이 제일 위험한 이유가 뭐냐? 사람의 눈동자 인식에 대한 부분에 보안 인식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다 풀 수가 있어. 한 예로 어디 프랑스에 있던 총리 하나가 인스타에 드러나 있는 자기의 이 눈동자 있잖아. 그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홍채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돈 14,000프랑크를 갖다가 은행에서 인출을 갖다 시켰지. 못 찾았어. 범인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뒤로 우리가 불러일으킨 이슈가 뭐냐면 인스타에서 사진 올릴 때 어떻게 해? 눈 가리고 올리는 그게 유행이었던 신드롬처럼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 홍채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막아서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타나 이런 데 사진을 올려놓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사람 눈동자를 확대해서 올려놓는 거나 손에 지문 올려놓는 거 이게 되면 얘네들이 다 찾아서 그것들을 다 인식시켜서 보안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다 없앨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 근데 얘는 인위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냥 단지 Q&A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야. 자,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발견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 인공지능이 우리가 쓸 때 항상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우리가 물어봐. 지금 여기서 GPT를 갖다 쓰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문제점의 키워드가 뭘까? 안 되면 문제점의 키워드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보면 뭘까? 얘 다뤘을 거 아니야, 거기서. 최신 주제라서. 박세희 선생님이 해줬던 것도 얘기 들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안 했나? 기억이 없어? 아니야. 토론한다고 생각하고 GPT 어떻게 끌고 가야 돼? 윤수야, 우영아, 준우 어떻게 끌고 가야 돼? 불평등? 어떤 불평등? 일자리? 사람들의 일자리? 네. 그 불평등? 물론 그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 불평등에 대한 부분의 인식을 좀 바꿔가지고 너네들은 얘네를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느니 이거 이유는 인격체로 못 보는 이유가 뭐야? 감정을 가져. 감정이 절제되어져 있는 거지. 얘네는 감정이 있거든. 근데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 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 사람은 없어져야 될 존재. 모든 여태까지 인공지능은 다 대부분들 마지막에 가서 사람에 대한 부분의 존재를 거부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이 양면성이 있는 게 쓰는 데는 편리해.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인류의 위협이 돼. 근데 이 GPT에 대한 부분은 인격체 우리가 여기서 세모. 자, 근데 학습량이 많아지면 얘도 우리가 갖다 판단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를 갖다 끌고 갈 때 인격체가 우리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무시한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될까? 올바른 답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아닌 답변들에 대한 부분에 제어를 하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계를 갖다가 다룰 때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윤리야, 윤리. 이 윤리를 갖다가 빼놓으면 이 기계에 대한 양면성 부분은 절대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할 수가 없어. 자, 물어보자. 그러면 GPT는 인격체가 아니야. 그럼 AI는? AI는 인격체인가? 인격체가 아닌가? 인공지능은 판단할 수 있잖아. 거기 우리 어벤져스에 나왔던 누구야? 아이언맨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자비스지. 그 자비스는 인격체인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시리 같은 거. 시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없어? 인격체를 할 수 있니? 없어? 근데 걔네를 갖다가 만약에
로봇에다가 탑재시키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반응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반응들을 갖다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해? 왜 인격체가 아닌가 걔는? 인간은 아니죠. 인간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강아지는 인격체가 될 수 있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인격은 생각해낼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럼 강아지는 적이 없냐?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거나 할 수 있으면 사람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걔는 인격체는 아니지 않아요? 인격이 뭔데? 걔한테 어떤 도덕적인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걔가 그 오수의 개라고 하는 그거 알아? 불구덩이에서 주인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가 적신몸으로 주인을 감싸안고 타 죽은 개.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걔가 그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어떻게? 훈련보다 쉽게 하는. 훈련은 되지 않는다 절대. 여기서 이거를 할 때 너네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윤리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윤리는 생명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에 대한 도덕윤리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생명윤리는 없지만 도덕윤리는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도덕윤리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가지게끔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안드로이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야 돼. 로봇.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영화 중에 메간이라는 영화가 있어. 선생님은 이거 지금 나오면 꼭 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소년에 대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갖다가 잃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어진 로봇이야. 근데 이 메가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가 방어할 사람을 결정을 해. 근데 오로지 그거에 대한 부분의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걸 결정을 내려. 그럼 이 로봇은 로봇이긴 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본인이 하잖아. 그럼 이건 인격체로 할 수 있어요? 없어? 얘는 그냥 뭐야? 로봇인 거지. 중요한 건 이 로봇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인간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놓고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들 이 로봇에 대한 부분에 위해성, 우리한테 해를 갖다가 가할 그 부분에 대한 성질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갖다 집어넣냐? 바로 로봇에 대한 3원칙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지. 자, 그러면 아이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로봇의 3원칙이 이제 거기에 적용됐어? 근데 로봇의 3원칙이 적용돼서 로봇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발로 까고 때리고 막 분해시켜버렸어.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의 윤리성은 어떻게 되냐? 상관없나? 물건이잖아. 약간 자, 이게 이해되지? 자, 제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선생님 팔다리 분해시키고 다 분해시켜서 로봇을 해체시켰어. 근데 해체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왜 애완동물처럼 감정이 곁들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될까? 로봇이 해체되는 꼴을 갖다 보면 또 강아지가 맞는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지? 강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막 이렇게 때리는 영상을 올렸어. 그건 안 되나? 내가 강아지 아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생명을 가졌잖아.
로봇은 자기가 분해를 했으면 다시 조립을 해서 어쨌든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그거를 나중에 초지일관 밀고 갈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보민이가 옆에서 지금 여기서 아야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그거를 네가 설득을 시켜서 관철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해? 안 하지? 그래서 거기서 이견이 갈려서 시간이 잡아먹는 거야. 이게 너네들이 여기서 할 때 친구들하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자꾸 이거 너네들 상황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갈라치기가 됐었을 때 너네들이 그 상황을 친구들이 이끌어야 되잖아. 근데 이끌 때 어떤 부분이 맞다 어떤 부분이 틀리다를 갖다가 결정짓는 시간이 옥신각신하다 보면 2, 30분이 금방 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급해지니까 어떻게 되지? 쓰는데 내가 제한적이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그렇게 위에서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로봇을 분해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얘기해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게 한 팀이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분해를 갖다 했어. 로봇의 삼원체를 갖다 만들었어. 그리고 아까 그런 유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요소를 제거했어. 하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대되어지는 입장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입장에 대한 고수를 갖다 할 거야. 근데 그 입장은 내 입장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또 어디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입장 취한 것만 우리가 표기하면 되는 거지. 내 주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봇에 대한 분해가 됐어.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로봇을 분해시킨 게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왜? 로봇이 폐기체분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새롭게 그 로봇에 대한 부분에 쓰임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로봇의 쓰임새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에 대한 부분들만 할 때 이건 자기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요. 만약에 예전에 이게 나왔을 때 AI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의 결론이 대부분들 99% 다 도달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찬반 논란이 일어난 학교가 잠실중학교 시험 문제였었어. 근데 잠실중학교에서 나온 문제에서 그 반론적인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한테 위해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개발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과학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그 과학이 뭐라 그래? 양면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학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놓고 볼 때 그 양면성에 대한 부분은 꼭 윤리에 들어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펼쳐져야 돼. 이게 어디서 펼쳐져야 되냐면 서론 파트가 아니고 얘는 본론에 들어가야 된다. 본론성에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기술이 뭐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이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대안점을 갖다 찾고 대안점에 대한 부분의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끄집어내서 3페이지이기 때문에 3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하는데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단 거기 지금 아이니가 지금 아까 거의 그 개요소에서 써가지고 왔던 이 부분을 우리가 개조식이라고 그래. 개조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짧게 노출되지 않도록 문장 형태로 좀 적어주면 쌤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해. 정리는 지금 페이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리는 깔끔하게 잘 됐어. 어차피 여기 사람이 하나 붙으면 양은 늘리기 때문에. 근데 개조식에 대한 부분의 형태는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여기는 이 부분에 인공지능이나 그 GPT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근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이야기 한 가지만 더하고 여기는 얘기는 닫아줄게. 왜냐면 이 얘기가 이제 하다가 보면 최신 이슈는 맞는데 정돈이 안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장에 대한 고수만 나올 수가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올해 이 이슈는 누구든지 다 점치는 이슈여서 근데 작년에 메타버스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들 우리가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 해에 나왔던 NFT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어. 근데 NFT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일절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도 예상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연과 과학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그 주제에 걸맞게끔 우리가 또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4월 17일에 나오는 주제는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용적인 것들이 여기 있는 이런 기계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서원중학교 작년 주제 혹시 알아? 작년 주제 몰라? 얘기 못 들었어? 저기 누구야? 준우야, 너네는 작년 주제 들었어? 학교에서 했던 거? 몰라? 안 들리나? 저희 메타버스였대요.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관해서? 산불이 아니고? 학교 주제. 응? 학교 주제 나왔다. 학교에서 작년에 그 선발해가지고 학교 대표를 내보낸 거지? 모르요. 제가 안. 응?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근데 메타버스 주제를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딱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서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30분은 제가 써보기를 갖다 좀 시킬 거야. 왜냐면 쓰는 거 한번 여기서 봐야 돼. 자, 일단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매년 나오는 주제여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 자,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몇 단계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 총 몇 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6단계. 우리나라 몇 단계? 우리나라 3단계. 근데 지금 현재 그 마지막 단계가 그럼 몇 단계야? 6단계인데 우리가 등급은 5등급이지. 왜냐면 거기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에서부터 5까지야. 1부터 6까지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5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속주행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자율주행을 갖다가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단지 편리성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율주행의 정속주행. 이거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틀려도 되죠? 틀려도 돼. 당연하지. 이거 틀리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정속 주행을 하면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는데 그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한 차가 뭐 문제가 생겨갖고 멈추든가 해도 뒷차들이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잠깐만. 야, 준우야, 그러면 그걸 할 때 정속주행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하나 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기억나? 이게 뭐였었지?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아니고 이거 뭐냐? 아니라 ICT.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ICT 기술이 절대 빠지면 안 돼. 차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렇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니까 정보 소통 기술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정수조항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뭘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없으면 안 될 것.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 안 했어. 사람을 대신에 운전을 다시 해야 되잖아. 뭐가 제일 중요할까? 안전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 센서가 될 수 있는 센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야? 그치? 카메라가 필요해. 너네 여기서 지금 자동차를 갖다 만들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의 모듈을 갖다가 개발을 해내는데 우리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다른 쌍용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야. 카메라는 지금 누가 최고냐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삼성이 최고야. 그리고 LG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는데 왜 그러면 LG에 뭐가 가지고 있어? LG도 똑같이 카메라. 하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삼성이 훨씬 더 위야.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긴 했지만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죽기 직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갖다 남겼냐면 유언처럼 삼성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카메라로 우리가 모든 거 대세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우리 무슨 얘기였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오지. 왜?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하려면 물론 정보소통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부분의 도로를 인지하고 달릴 수 있도록 카메라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앞서 있어야 돼.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센서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확보가 안 되면 차선을 갖다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거 바로 뭐가 필요하냐? 도로 정비가 필요해.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디지? 미국. 어디야? 미국?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게 지금은 원래 거기서 우리가 만든 거는 금호공대. 지금의 우리가 그 어디지? 포항공대 되어지는 부분.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이 지금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이 찝차에다가 컴퓨터를 다 싣고 거기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영상 캠코더로 찍은 게 아직도 돌아다녀. 그래서 인공지능이 장착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가 사람의 손 동작 없이 그 도로를 갖다 달린 거의 첫 스타트는 우리나라야.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 갖다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게? 우리의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그런 자동차는 필요가 없다 얘기했어. 그게 1980년대야 얘들아. 왜 없다고 판단을 했냐면 컴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야. 근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나라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팔았어. 그게 25년 전이야. 만약에 그때가 됐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기술을 1등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왜? 뭐가 없냐면 반도체? 아니. 여기는 이 부분에 카메라? 아니. 다 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뭐가 없냐면 로봇에 대한 기술이 없어.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때마침 현대자동차가 무엇을 갖다가 인수를 하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인수를 하지. 이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인수한 거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센서나 아니면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의 모듈이 여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인수하고 나서 우리가 뭐를 없었냐면 그 특정 공장에 우리가 경비를 없었어.
경비를 갖다 없앤 대신에 이걸 뭘로 대체했냐면 그 스팟이라는 로봇견이 있어. 견. 로봇견 5대를 갖다가 이용해서 지금 공장의 경비를 갖다 돌려. 근데 이 5명의 경비원을 일단은 쉽게 말하면 그만두게 하고 로봇견 5대로 여기서 이 공장을 갖다 돌리는데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봇견에 대한 이 부분의 신뢰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그러면 앞으로 제일 먼저 없어지게 되어질 그 직종 중에 스타트를 갖다 끊을 수 있는 건 누구야? 여기는 경비야. 근데 그 경비가 보통 경찰 공무원을 하시던 분들이나 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던 분들, 또 퇴직해서 나이 먹고 나중에 이 힘든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시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었는데 그것들을 할 수가 없게끔 된 거야. 그리고 지금 너네가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톨비 받으시던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 톨비 아주머니들이 예전에 우리가 거기서 50명이었으면 지금 한 2분밖에 없어. 일자리를 갖다 잃어버린 거잖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그래서 요새 뭐가 많아졌는 줄 알아?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뭐가 많아졌어? 대출? 노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치? 그것도 많아지긴 했지. 근데 뭐가 많아졌냐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계에 대한 기술에 밀려 실직한 사람들이 복직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대출이 많아졌어. 최근에 어저께인가에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그 금융에서 빌려준다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 서버가 단 12분 만에 다운됐어. 근데 금액이 1억도 아니고 100만 원 빌려주는데 그게 다운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융통성 있게 쓸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가.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생계가 곤란해서 이런 비용적인 가스비, 난방비, 전기비 내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로봇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로 인해 대출에 대한 부분에 이게 상승했어. 자, 그럼 여기는 결국은 로봇에 대한 얘기가 어디까지 왔어? 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왔잖아.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금융적인 대안인데 금융적인 대안을 갖다가 할 것인가,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할 때 너희들이 금융적인 해결이 아니라 뭐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쓸 거란 말이지. 근데 안 썼으면 좋겠다고.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금융적인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 이 돈을 벌게끔 하는 것보다 금융적인 구제를 갖다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털어주는 거. 그래서 이 금융적인 구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털어주게 되어지면 사실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도 나중에 어떻게 돼서 충분히 어떻게 된다? 풀어낼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지겠지. 자, 그래서 자율주행 정속주행에 대한 부분은 로봇에 대한 도입으로 가서 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위한 제반 시설들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인수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것들이야, 이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아니, 질문. 너 이거 나중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어? 너무 복잡하나? 저희 근본적인 구제라는 게 저것도 예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예시? 어떤 부분이 예시? 이거는 금융적인 구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 이거에 대한 본론까지 다 내려오고 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기대효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저게 어쨌든 현재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한테 금융적인 구제를 하려면 그게 돼요? 하고 있어. 나도 선생님도 받고 싶을 정도로 나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냐면 정부에서 특정 그 부분에 대한 금액들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주식으로 돈을 갖다 잃어버린 영끌 세대 있지. 영끌 세대에게 주식으로 잃어버린 돈에 대한 탕감을 해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엄청나게 원성을 샀었지. 지원금 말고 금융적 돈이 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이 돌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다 만들려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겠지. 중요한 거는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리는 게 문제야.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뭐가 없는 줄 알아? 5만 원권이 없어. 5만 원권 어디가 있게? 5만 원권 어디가 있을까? 부자들 금고? 주로 뭐라고? 부자들 금고? 아, 부자들 금고? 아파트의 창고. 부동산으로 들어가 부동산의 경기가 올라간 것도 우리가 한몫을 했지만 문제는 내수 시장에서 5만 원 자체가 돌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10만 원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근데 화폐의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올라간 거지.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이 신고를 안 하는 돈이지. 그건 나중에 큰일 알게 돼. 여기서 내가 방송 중이라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도 저기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대출이라는 게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돈을 못 버는 상태로는. 그래서 저번에 600점대에 있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그 대출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해줬어. 근데 800점대에 있는 사람들 대출을 못 받아. 그래서 재밌지 않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러면 안. 그러니까 나도 불만이야. 근데 630점이 넘어가면 631점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잖아. 정부에서 그렇게 짰단 말이야. 너는 불만이지? 근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야. 631점은 점수의 극간에 나와도 거기에 있는 부분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마저도 구해주기 힘들어. 그다음에 다음번에 630점까지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고 구제해줬잖아. 그럼 631점부터 만약에 700점까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 근데 저게 그렇게 구제를 해주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노령화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다르겠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미 길들여졌잖아. 뭐에 길들여졌냐고? 최근에 뭐가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너네 2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줬지. 그리고 뭐냐면 청년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청년의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300만원을 갖다가 줬는데 300만원에 대한 적금이 채워지잖아. 얼마 주는 줄 알아? 1200을 줘.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돈 이게? 우리. 근데 이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안 사줄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는 아까 그런 얘기를 갖다 했지만 금융으로 구제를 갖다가 해주는 게 올바른 일은 아니야.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금융으로 지금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 우리가 뭐가 없냐면 이게 제일 문제야. 인구가. 우리나라 아까 선생님이 나중에 이 얘기는 조금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보는 거긴 한데 서울대 14년차라고 하는 인터넷의 유튜브 영상이 있어. 근데 거기서 메가스터디를 갖다가 신랄하게 굉장히 비판하면서 거기서 그 사장이었던 손주원 회장을 엄청나게 까대는 영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면 선생님이 매번 했던 얘기에 대한 부분을 거기 그 사람도 하고 있어. 뭐냐? 우리 세대는 너희들에 대한 그 부분의 세대까지에 대해서 영업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너희들 세대는 10년 후잖아. 그럼 너희들 10년 후면 몇 살이니 지금? 25.
25. 근데 지금 너희들 그 10년 후에 자라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몇 명이나 입학할까? 12만 명이다. 12만 명. 왜? 40만인데 왜 12만 명밖에 안 되냐고? 학교를 안 보내니까. 다 뭐로 해? 홈스쿨로 할 거니까. 왜? 눈에 봐봐. 학교에 가서 경쟁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경쟁하느니 홈표로 돌려서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돼?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순환이 막히지. 막히면 뭐가 막혀?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금융의 흐름이 막히면 일자리 어떻게 돼? 더 쏟아져야 되는데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본과 미국은 좀 달라. 왜? 일본과 미국은 이미 거기는 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올 임대금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걸 받아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요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일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게 한번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후세한테 그걸 갖다 요구를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야 우리 지금 늙어가지고 우리 할 힘이 없는데 너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날 때리겠지. 분명히 때릴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인구수가 어떻게 돼? 점점 줄지. 너희들은 밑에 애들한테 그거를 뭔가 영업을 할 걸 파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업을 할 걸 소재를 갖다가 만들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갖다가 길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고령화되어진 인구로부터 뭔가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창작적인 부분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을 거야. 왜? 우리 세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간 우리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지갑이 열기가 그렇게 힘들까라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는 그 세대를 갖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갑을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거꾸로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로봇을 갖다 만들어내. 왜 로봇이 왜 필요하냐면 고령화되어진 인구에 만족할 만한 충족 조건을 사람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해? 로봇이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쓰게끔 되어지면 인구 간에 우리가 시대적 어떤 견해 차이 아니 이해 차이를 뭐 할 수가 있어? 해소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선생님의 부모님 아니면 다른 부모님 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진이야.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진이로 우리가 뭐 하는 줄 알아? 진이로 혹시 뭐 하는 줄 알아? 그래. 어른들이 임영웅 노래 시켜. 노래해봐라 임영웅 그러면 진이가 이걸 대신해 주잖아. 근데 이 진이의 개념이 우리가 단지 노래방 기기가 아니라 그 독거노인들한테는 우리가 뭐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로봇은 앞으로 이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이 될까? 인간과의 관계가 강아지나 고양이 이상의 수준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럼 동반자 관계가 형성이 된 로봇을 없앨 수 있을까? 못 없애. 절대 불가야. 그럼 이 동반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뭘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올까? 그러면 진짜
너는 불만이겠지만 미안한데 이게 2030 계획이야. 너 30년이면 7살 뒤잖아. 22살일 때 로봇이 내 옆에 서서 나의 케어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동반자. 왜? 테슬라봇에서 2년 후에 테봇을 갖다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고 가격도 이미 다 결정했어. 1억 5천이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회는 신드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테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어느 그 집에나 그 테봇을 갖고 싶고 테봇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부의 결정이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신드롬이 여기서 나올 거야. 2년이야 2년 2025년 5년 뒤에 2030년 때는 그게 어떻게 돼? 강아지 고양이 많아질까? 더 적어질걸? 고양이 필요 없어. 강아지 필요 없어.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지만 나한테 뭔가 충족감을 더 줄 수 있는 로봇이 더 우위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걱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어? 근데 로봇의 형태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지냐고? 아까 그랬잖아. 자율정속 주행을 갖다 하기 위해선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과 그걸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달린 기기가 필요한데 그 기계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기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기계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겠어? 로봇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짚은 게 아니고 이 자동차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로봇이 인격화되어졌을 때 형태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할 로봇의 형태가 바로 자동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봇이라고 하는 형태적인 개념이 지금은 완성이 안 됐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형태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동반자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야. 그리고 식량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식량에 대한 부분에 획득을 하기 위해서 나의 수를 늘려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나의 수를 갖다 복제할 수는 없으니까 뭘 늘리겠어? 그리고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수가 감소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북한하고의 대치 상황에서 군인이 없는 거야. 선생님 때는 군인이 68만이었어 얘들아. 지금 군인이 40만이 안 돼. 그래서 그 군인을 대신해서 싸울 뭔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도입하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아까 스팟 얘기했었지? 스팟에다가 공격용 자동소총을 갖다 장착한 그 부분의 로봇이 지금 현장에 투입돼서 그것들의 결과물들을 갖다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게 여기서의 대박.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스팟에 대한 부분들 말고 지금 수출하고 있는 탱크, 전차 그 부분들을 자체를 다 인공지능화 시키고 있어. 그래서 사격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준율이 훨씬 상승하고 있는 게 문제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잖아. 근데 거기에 그게 있어. 우리나라에 없는 뭐? 레이저포. 중국의 성벽에 중국을 요격할 때 우리가 방비하기 위한 레이저포가 다 장착이 돼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번에 북한 드론 넘어왔을 때 레이저포 발사해서 우리가 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반가운 기술이었던 건 그게 없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어. 더군다나 더 레이저 한 발 쏠 때마다 얼마? 200만 원이라며. 근데 레이저 한 발을 쏠 때 우리나라에서 2,000원에 내보낼 수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주면 되는데 그 레이저 쏘는 것도 사람이 쏠 수 있어 없어? 누가 써야 돼? 얘가 써야 되잖아. 그럼 로봇에 대한 부분을 배제해? 우리를 지켜줄 건데? 아니지.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에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인공지능에는 아까 얘기했던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가 될 거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 동반자의 관계에 대한 성립 자체를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왜? 다른 애들은 이 동반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성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럼 개요소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쓸 때 참고적으로 다른 개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관심 있는 개요소가 된다니까. 너희들이 쓸 때는 깔끔한 개요소 말고 관심 받을 수 있는 개요소를 갖다 작성해야 돼. 평가자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개요소가 뭔가 좀 다르긴 한데
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개요서.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서울시에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쓰긴 쓰되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갖다가 내가 찾고 그걸 제시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서울시대에 나간다. 근데 서울시대에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개요서 똑같이 내용을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이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 개요서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서 뭐를 하라고 얘기하면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 야 어느 누가 이런 과학 개요서를 갖다 쓰는데 금융 이야기를 하니? 절대 안 해. 근데 보는 관점을 갖다 바꿔야 된다고. 왜? 이 과학 페어는 사고의 확장성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달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할 수 있으면 난 이 게임에서 뭐 이길 수 있어. 아까 스마트팜 이야기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 근데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스마트팜으로 가도 인공지능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 농업을 해도 결국 인공지능이고 에너지를 해도 결국 뭐야? 인공지능이잖아. 그럼 인공지능에 더 나아가서 뭐가 결국 들어가야 돼? 로봇이 들어가야 돼. 근데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 공장 하나를 갖다 다 통솔하는 게 결국은 로봇이잖아. 그럼 공장 자체가 뭐가 돼? 로봇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학원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되면 그 메타버스 공간을 갖다 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게 얘인데 우리가 로봇을 갖다가 그냥 인격체를 우리가 안 하고 동반자력 관계 인정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갖다가 쓰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오래 갈 수가 없을 거야. 그럼 나중에 대립구도에서 우리가 게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질 수밖에 없어. 로봇은 절대 못 이겨.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로봇은 강하잖아. 왜 강하냐고? 걔네는 때리면 안 부러지잖아. 우리는 부러지잖아. 이 현실이 싫지? 근데 진짜 빨리 올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빨리 오면 선생님이 눈에 얘기하잖아. 바꾸고 싶다고. 나를 로봇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 내 몸 하나를 로봇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주저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 로봇 바꾸는 비용도 이미 책정이 됐더라. 전체 내 몸을 디자인해서 로봇으로 바꿔주는 거 뇌 빼놓고 얼마? 1억 8천. 우리 1억 8천원 뭐죠? 왜냐면 뇌가 사는 데는 300년, 심장이 사는 건 150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생명의 연속성을 갖다가 하려면 이 전자두뇌가 개발되어서 이 메모리가 지속이 되어지는 한 나는 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몸이 교체가 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아프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형태적인 부분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지.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반신불수야. 왜냐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의 이 성장, 이 몸통의 길이만 길어지고 다리가 요만밖에 안 해. 붙어있는 다리가 없어. 거의. 팔도 이렇게 돼.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뭔 줄 알아 얘들아?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러시아 그 의사들을 데리고 수술을 갖다 받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 뇌부터 연수, 그 다음에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있지? 그걸 다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이식하는 부분에 대한 수술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 뒷부분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 안 나왔어. 이게 아마 잘못됐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욕심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욕심이 안 나면 원숭이 머리를 매번 잘라가지고 갖다 우리가 맨날 옮겨서 붙이겠냐고. 그게 100회 이상 지금 수술을 성공했는데 그 수술 성공한 이유가 뭐겠어? 우리가 불로불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생각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할 때 아프지 않는 기술이 곧 나오는 것도 다 기계야. 나노고 로봇이고 인공지능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이고 기계고 이걸 구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수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공혈액이잖아. 인공혈액도 거의 완성 단계라면서. 그러니까 인공혈액이 개발되고 나면 그 뒤에 나올 게 뭐야? 인공혈액을 갖다 주입할 우리가 아니라 인공혈액을 갖다가 쓸 개체가 필요하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그걸 이용한 사람 같은 로봇이 나오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인스타를 가보면 얘들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람이 인상을 갖다가 찍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표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신동엽이랑 유재석 아저씨처럼 MC를 보고 있어. 계속. 그게 로봇의 시대야. 로봇이 끔찍할 것 같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또 밝을 수도 있어. 자, 얘들아, 거기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맨 뒤에 보면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형태적으로 딱 시간은 15분을 갖다 줄게. 15분. 15분을 줘서 자기 혼자 작성을 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이 친구끼리 작성을 하든 간에 서론 파트만 일단 완성을 갖다 한번 해봐. 서론. 15분이야, 15분.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끊어줄 테니까 학교에서 혹시 몇 분 준다고 지금 나왔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역삼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80분을 갖다 줄게. 근데 80분을 갖다 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론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본론, 결론까지 하게 되면 60분 안에는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서론 파트는 15분의 시간만 줄게.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요서에 자료가 안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접근을 갖다 먼저 해서 조금 약간 감각을 익혀봐봐. 자, 지금부터 시작. 그 자료는 어디? 준우야, 거기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올려놨어. 밴드에 보면 파일이 올라와 있거든? 혹시 몰라서 올려놨어. 거기 그 뒤에 가면 맨 뒷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거기 PDF 파일 그 뒤로 넘기면 이 자료가 나와요. 선생님 발표랑 다 해가지고 2시간이래요. 2시간? 발표까지 해? 그 자리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총 시간이 2시간이래요. 엄청 많이 주네. 급이 60분. 발표를 짜야 되잖아. 수정하고. 그치? 엄마 이거 해줘야 돼. 자, 1분 지났습니다.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봐도 괜찮아. 어떤 방향으로 잘 해야 될지 모르면.